네, 예고드린 대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혁신당 하면 요새 그 사법개혁인데요. 네네네. 사법개혁엔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요새 그렇죠. 민주당과 약간 뭐 이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다른 생각을 노출하셨습니다.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네네. 어떤 부분을 우려하신 겁니까? 저는 예. 저희들은 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일찌감치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원래. 라는 입장이었고, 근데 다만 이게 쌀 씻을 때 돌을 잘 안 골라내면 예. 돌 씹고 이빨 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예. 옥석을 잘 가려서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예.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 위헌 시비 또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들은 싹 그 돌들은 좀 골라내고 그래서 아주 잘 지은 밥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심적인. 크게는 법무부가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천위원으로 예.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예. 뭐 직접 판사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내란 전담 그런 사례는 있다면서요? 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특정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슨 뭐 대법관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대법관 어떤 사건이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위헌 소지가 좀 적은데 사건이 지금 특정돼 있잖아요. 내란 재판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데고 결국은 이 선수잖아요. 공격수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뽑는 거에 선수가 공격수가 관여한다라고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 1심 2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마 2심부터 하자라는 쪽으로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제일 먼저 1심부터 하면 괜히 늘어지고 위헌 소지. 늘어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요. 그것도 좀 정리가 돼 갔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도 법무부 제외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남은 돌은 뭐가 있냐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예요. 구속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인데 내란 사건, 요 사건에 대해서는 1년으로 연장하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게 참 기간이 애매합니다. 예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서 구속기간이 길었어요. 한 뭐 20일 더 긴 것도 있고 한 달 더 긴 것도 있고 한데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아주 재밌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구속기간이 조금 더 긴 것은 합헌. 근데 불고지죄, 고무찬양죄 이런 건 경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건 구속기간 길게 하면 위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기간이 지금은 2배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구속기간을 2배로 늘렸을 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요 사건을 특정하지 말고 누구든 내란죄나 외환죄를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되죠. 그거 간단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건 법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명권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사명권 제한하는 거. 내란 외환죄 범인은 요 사건에 그 죄를 받으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헌법상의 대통령 사면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저는 우회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아예 형법에다가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 버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 심지어는 사형이 나와도 집행은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감형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미국도 하고 있잖아요. 150년, 2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돌들을 골라낼 수 있다.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출발은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당연합니다. 기피 신청 왜 안 됩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했던 건 약간의 어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원래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법상으로 이제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전에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기피 신청하기가 조금 그다음에 처음에 약간 판단차고가 있었군요. 그때 기피 신청을 했어야 제가 되는데. 보기에는 그때
그 구속 취소했을 때 예. 그때 했어야 됩니다. 예. 그때 했어야 돼요. 예. 그때. 예. 그렇군요. 좀 그 역사상 앞으로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 계산법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예. 얘기하면 아주 극도로 이상한 판단을 한 재판부 아닙니까? 네. 그럼 대법원은 그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재판부를 제가 보기에 예. 저는 전부터 조국혁신당이 예. 주장을 했던 건데요. 예. 뭐냐면 전담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법을 바꿔야만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게 예. 아니에요. 대법원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있어요. 예. 이미. 예. 그래서 조희대, 직위원 두 사람이 지금 다 망쳐놓은 건데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이미 딱 신뢰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순간 전담 재판부를 대법원 예규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 대법원에 충분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예. 국민들 불신을 이렇게 높여놓고. 높여놓고 지금은 또 사법부 개혁을 아니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요. 아니 저는 완전 저는 요새 그 사법부 그 조희대 코트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사법부가 요즘은 참 재밌는 짓을 많이 하는데요.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 법원장 회의했죠 지난주에. 예.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그 판사 회의 했지 예. 않습니까? 지금은 공청회 하고 있어요. 예. 9일, 10일, 11일. 예. 나름 빌드업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뭐를 어떻게 가겠다는 빌드업인가? 사법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예. 자기들 그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 하는 빌드업이에요. 예. 근데 저는 무슨 뭐 애들 찡얼찡얼 사탕 주세요 예.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예. 신뢰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니네들 못 믿겠어.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물으면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방안을 내와야 되잖아요. 예. 가장 빠른 신뢰 방안은 뭐예요? 조희 그 직위원에 대해서 그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있고요. 가능한 예.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조희대는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위헌입니다. 저것도 위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국민들이 위헌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 내란의 밤에 위헌을 선언하지 예. 못했냐에 예. 대해서 반성해야죠. 예. 반성하고 신뢰로 회복할 조치를 내와야 되는데 야 니네 못 믿겠어. 그러니까 독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요. 니네 못 믿겠어. 예. 그럼 또 독립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근데 위헌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궁금한 거는요.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의심스럽죠. 말씀하신 계엄 당일의 밤 당일. 대법원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혹시 그 유죄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라는 이재명.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폭동대 왜 단호하지 왜 못했는지. 그랬는지 그럼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면요. 네. 대법원장의 경우에 자기 일이니까 네.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건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데 그 밑에 그렇게 판사들.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판사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떨어졌으니까 나가라라고 해야죠. 그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예. 어떤 이전에 사법파동 지금 대법원장들 중에서 실제로 물러난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이 사법부의 신뢰를 그 저해하고 독립성을 해쳤으니 예. 판사들이 연판장 돌렸습니다. 예. 그걸 사법파동이라고 흔히 예. 부르죠. 연판장 돌려서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연판장 돌리는 판사가 없다는 게 저는 정말 그게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진짜 그냥 직장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가 판사가 들고요. 그냥 진짜 직장인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갚하는 예. 공적 책임감, 예.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하나 더 나가서 예. 본인들이 솔직히 뭐 이런 얘기까지는 참 그렇습니다만 공부 잘해서 거기 갔잖아요. 예. 근데 하늘에서 권리를 내려준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국민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에서 예. 내려온 법복 귀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뭐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 예. 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세요. 직위원 같이 그 오직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법 해석하는 거 예. 독일에서는 감옥 보냅니다. 예. 감옥 보내요. 예. 그리고 또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하냐 하면 판사는요. 예. 파면이 없어요. 예. 모든 공무원들이 검사도 그 따로 하구나. 예. 따로 하는데 판사나 검사는 예.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습니다. 예. 파면 자체가 없어요. 예. 판사는.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럼 법 왜곡의 책임은 당신들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되죠.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안 하고 예. 위헌입니다. 예. 독립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예.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도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현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평판사들이 말입니다. 평판사들이 그 네. 정의를 위해서 사법 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네. 이러이러한 당신의 행위가 대법원장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니 당신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당연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법들은 이런 위험 여지가 있고 사법 독립에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가능하죠. 시간을 줄 수 있죠. 예, 시간을 지금은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 자기들 얘기는 안 하니까. 예, 법 왜곡죄 위헌 예. 얘기하는데 저는 그럼 우리나라 법이요. 사실은 독일, 예.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법 체계가. 그래서 흔히 이제 법률가들은 개수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가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독일 연방 통계청 양형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감옥 간 분도 계세요. 예. 한 네 명 정도 감옥에 최근에 갔고요.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은 법 사람도 왜곡죄로요. 있고 법 왜곡죄 예. 벌금형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감옥 간 사람도 있고 판사도 판사들이요.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왜 위헌입니까? 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법 왜곡죄의 어떤 부분을 만져야 됩니까? 법 왜곡죄에서 저는 뭐 예. 크게 만질 부분은 예.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다만 하나 예. 걱정되는 예.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노회찬 대표님이 처음 예. 했던 법인데 저는 그래도 경찰은 좀 인원수도 너무 많고 예. 하니까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찰하고 예. 판사만 좀 대상으로 하는 법을 냈는데 예. 이번에 법사위 통과한 대안은 보니까 예. 경찰 수사 경찰들 예. 아마도 이거는 이제 중수청이 예. 지나치게 또 비대해질까 비대해질까봐 예. 그걸 걱정해서 예. 수사 경찰 검사 판사 예. 이렇게 대상을 예. 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혔다라는 예. 점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수사 경찰도 저는 잘 모르지만요. 네. 수사 경찰도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과잉 수사 네. 혹은 또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네, 네. 이런 걸 대비해서 거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일단 현재로서는 경찰들은 이미 여러 법으로 통제 장치가 있다, 이 통제 말씀. 장치가 있어요. 공무원법에 따라서 예. 징계받고 파면되고 해야 파면될 수 돼요. 있고요. 예. 예. 근데 검찰하고 판사는 예. 판사는 파면이 없어요. 아예. 그렇다면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적 근거는 뭡니까? 첫 번째 예. 얘기했던 거는 죄형 법정주의 내지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예. 법 왜곡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냐. 예. 근데 이거 저는 제가 낸 조문이나 이번에 예. 법사위 통과된 조문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꼼꼼하게 유형화를 해놨어요. 예.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딱 만든 경우. 직위원 직위원. 예, 딱 나를 시간으로. 나를 시간으로. 예. 예.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예.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증거 조작하는 거. 예. 딱 당연하겠- 떨어지거든요. 예, 당연하겠죠. 예. 그다음에 그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예. 방법으로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하거나 자백하게 하는 거. 예. 예. 이런 거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확한데요. 명확하죠. 그러면, 예. 그다음에 야, 이거 명확해라고 예.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예, 뭐야. 아니 이렇게 하면 판사를 겁박하는 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걸 막습니까? 예. 법을 왜곡하는 걸 막자는 거죠.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제대로 하라는 예. 것이지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논란은 예. 실은 어찌 보면 저쪽은 지금 예.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보다요. 법 왜곡죄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그렇게 의심하는군요.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저는 의심합니다. 아,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예. 그게 더 아프니까. 네, 그게 더 아프죠. 예.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사건 끝나면 물론 또 내란이 또 일어나면 예. 그게 예. 그 법 적용이 되겠지만 이거는 본인들한테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네.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경우는 네네 그 돌들이 좀 있는 아까 위헌의 어떤 소지 예, 소지가 있는 부분인 돌들이 있는데요. 네. 이 법 왜곡죄는 그것도 없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니 독일에서 예.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예. 노회찬 대표님 예. 때부터 독일법도 검토해보고 다른 뭐 스페인에도 이 법이 있거든요. 예. 스페인법도 연구해보고 해서 이거 분명히 명확성 원칙 예. 위반이라고 할 것 같다 싶어서 명확성 아주 명확하게 예. 정리를 해놨고요. 예. 그 남은 거는 이거 사법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예. 겁박하는 거야. 예. 누가 뭐 아.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법 왜곡죄는 아무 이견이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뭐 이견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
민주당과 어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요. 네네. 어떤 갈등 양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저는 예. 뭐 사실 뭐 말이 조금 뭐 서로 이렇게 갈등처럼 비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수기 과정에서 예. 당연히 내 주장, 이 주장, 저 주장 예.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너무 그렇게 볼 거 아니고요. 예. 이재명 그렇습니다. 정부의 예. 성공을 위해서 예. 서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죠. 예. 여기서 지혜로운 예. 합의안을 만들면 됩니다. 예. 지금도 조국혁신당은 예. 지선 이후에도 합당은 없다. 이건 분명한가요?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예. 예, 지선에서 국힘 제로를 예. 위해서 연대 연합 할 곳에서는 연대 연합하고 예. 그다음에 경쟁이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예. 경쟁할 곳에서는 경쟁한다. 예. 예. 자,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국수본 고발. 예. 핵심은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가 예. 판사 퇴직하기 하루 전날 예. 누군가를 딱 보석을 해줘요. 예. 예. 보석을 해줘요. 예. 보석을 해줬는데 그 보석을 받은 건설업자거든요. 예. 이 건설업자의 변호사. 근데 예. 선임계도 안 낸 변호사예요. 예.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 예. 두 사람이 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 1억 2천 받고 야 너 보석시켜줄게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1억 2천 받고. 예. 근데 판결문에 보면 장동혁 판사랑 내가 너무 친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사이인데 예. 그러니까 돈 주면 내가 보석시켜줄게. 예. 그래놓고 이 사람은 선임계도 안 내요. 예. 탁상변론한 겁니다. 예. 당시 장동혁 판사도 전화 받고 이야기했다라는 예. 얘기는 해요. 예. 하지만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수상하죠. 예, 수상하네요. 예, 이거는 저기를 해봐야 된다. 예. 수사해봐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더 의도가 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예. 이 사건 확정 판결이 딱 났을 때 예. 광주 그러면 장동혁이 연관 검색으로 떴습니다. 예.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장동혁 그러면 이 사건이 연관 검색으로 떴어요. 예. 그러자 하루 이틀 뒤에 예. 광주 5.18 묘역 참배 갑니다. 참배 가서 입국컷 당하고 쫓겨나죠. 예. 그러니까 뉴스 밀어내기 아니냐라는 예. 저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뉴스가 후루룩 사라졌어요, 갑자기. 예. 예.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예, 이런 못합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저도 못하는 정도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제 국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수사해 주세요. 예.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예. 자, 마지막 시간 다 됐습니다. 네네. 조국 대표 어디 네. 출마하십니까? 출마는 한다. 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네. 지방선거든 아니면은 재보궐선거든 네.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예. 전체 대의와 명분에 따라서. 예. 마지막 순간은 언제 뭐 마지막 순간은 등록 하루 전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